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 아침 7시 50분이고요. 저는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면직입니다. 제 삶에서 의원 면직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저는 오늘부로 의원 면직이 됩니다. 어저께 공문이 떴고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게 될 곳에서 이미 지금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조직에 퇴사를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알렸기 때문에 저는 안 갈 수가 없게 거의 안 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에요. 고민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도 충분치도 않았고, 너무나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 버린 일이라 좀 일주일 동안 힘들기도 했고, 여러모로 에너지 소비도 있고 감정적인 부분에서 괴로움이 많았거든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도.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이 더 길었으면 그것대로 더 힘들었겠다. 차라리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냥 빨리 이렇게 해결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안고 이렇게 출근길을 오르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인수인계는 거의 지금 90% 이상 해놓았는데, 마지막으로 또 정리해야 될 것들 정리하고 인사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약 600m 시속 8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퇴직할 때 보통 마지막 인사로 어떤 인사가 좋을지 고민이 되네요.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이런 말은 너무나 잡히지도 않고 흐리고 막연한 그런 인사잖아요. 그렇다고 앞으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것은 너무나 인연을 단숨에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 말을 고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사분을 단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막내집 고명딸처럼 공주 같다가도 우아할 땐 또 우아한데, 또 억척스러울 때는 한없이 억척스러우면서 할 말은 또 하고, 그런데도 소녀 같고. 그래서 이분을 제가 직장 안에서 보지 않았더라면은 외부에서 볼 일도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외부에서 알았었더라면은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정말 사람으로서 너무나 순수하고 잘 챙겨주시고 또 유쾌하시고 천방지축이긴 하나 그 나이 때 그런 천방지축함이 어울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긍정적인 말입니다. 다만 이게 일로 만났을 때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불편함이 생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 너무 좋고 참 순수하고 그러신 분인데 이게 일적으로 엮이다 보니까 안 좋은 감정과 생각들이 올라오는 게 싫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성향, 그분의 성향이 참 긍정적인 면모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일과 접목시켜서 안 좋게, 우리는 모든 부분을 다 앞뒤가 있잖아요. 400m 시속 60km 어떤 것이 과속 긍정이 될 수도 신호 위반 있고 단속 구간입니다. 부정이 될 수도 있는 마치 양날의 칼 같은 것인데, 제가 그분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 업무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안 좋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좀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지도 않으니까죠. 제가 아예 이 사람, 직장 상사, 누군가 직장 동료를 싫어했더라면 이런 고민조차 없었을 텐데, 이게 참 좋은데 싫고 싫은데 좋고 이런 부분이라서 좀 더 결정하는데 괴로웠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퇴사할 때 뭔가를 남겨둔다,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에 좀 회의감이 있던 사람이랄까요? 왜 굳이,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항상 입버릇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했던 사람인데,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출근이지만 택배로라도 보내서 선물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니어 여사님들이 계신데 못 뵙고 퇴근하는 것도 좀 많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이런저런 반찬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농작물들도 많이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런 물질적인 부분 말고도 챙겨주신 부분이 참 많아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에는 또 물질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들이 제가 몇 개 가져갔을 때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는 동생이 하는 오란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란다를 몇 개 사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약 600m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번에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기관까지 하면은 오늘이 4번째 퇴사인데, 이 퇴사의 마음은 어떤 연인과의 이별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사실 지금은 그렇게 큰 실감이 나질 않는데 이따 업무 마감하고 퇴근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전 회사도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렇게 길지 않았죠. 짧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지금 제가 지금 1년을 넘게 하던 출근길을 잘못 들어왔어요. 저도 지금 좀 충격적입니다. 한 번 더 가서 내려가야 되는데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냥 생각이 지금 다른 데로 빠져 있어서 그런지 지금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한 길을 잘못 들어서 저 역시도 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태로 제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일할 것도 없겠지만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퇴직금 정산서도 받았고 그 작성해가지고 본사에 연금공단에 보냈습니다. 공적연금이랑 연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연금이랑 연계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시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뭐 제가 그거를 막 이익을 따져가면서 그럴 때는 아니고요. 그냥 받는 퇴직금으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살짝 반등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조금씩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속 40km 단속 구간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저에게 주식을 알려주신 분이 계세요. 저에게는 참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은인 같은 분이죠.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주식을 시작하는데 좀 진입장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야 뭐 누구나 주식을 하지만 만약에 그분이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주식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저도 패가망신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분 덕분에 코로나 터지고 거의 바로 주식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분이 코로나 이전부터도 저에게 주식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주식에 대해서 너무나 과속 방지턱이 부정적인 있습니다. 얘기들이 많고 저희 아빠도 공무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은 마치 투기, 도박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살았었어요. 주변에서 뭐 주식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도 없고 TV에서는 주식으로 패가망신한 뭐 그런 사례들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알려주셔서 코로나 직전에 이제 주식을 뭐 계좌도 개설해보고 막 이런 것 저런 것도 해봤는데 그때는 정말 소액이 없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코로나 터지고 이제 저점 완전히 바닥으로 했을 때 과속 그때 방지턱이 조금씩 있습니다. 더 들어갔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재미를 사용하세요. 봤죠. 물론 정말 뭐 사회생활 초짜인 제가 돈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가슴이다 보니까 저는 저축이 이제 좀 주가 되었고 여기는 정말 용돈벌이 뭐 치킨 벌자 치킨 한 마리 먹을 정도 커피 한 잔 먹을 정도 뭐 그렇게 조금씩 벌었었더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수익이 과속 워낙 방지턱이 있습니다. 좋으니까 수익률이 좋으니까
원금이 작으니까 수익금도 작았겠지만 그럼에도 찍히는 수익률이 크니까 과속방 이제 지턱이 거기서 오는 있습니다. 재미와 희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식을 마냥 배척해서만 될 이유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좀 수익을 본 것도 있고, 그때 애플에 들어갔었는데 애플로 수익을 좀 먹고 기념비적으로 3주만 남겨놓고 다 매도를 했죠. 다 현금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 몇 년간 또 장이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주식에 대한 과속방 지턱이 얘기들도 많이 쏙 있습니다. 들어가고, 그냥 정체기가 있을 때 그냥 조금씩 과속방 S&P 지턱이 같은 거 있습니다. 한 주씩 금 1g씩 이렇게 사서 과속방 그냥 지턱이 있습니다. 모았는데 최근에 정말 투기장이 돼버리면서 과속방 지턱이 그걸 있습니다. 보면서 저는 너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들어가지? 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과속방 그리고 지턱이 지금 제가 있습니다. 시골로 출근하다 보니까 저는 포모를 느낄 겨를도 없었죠. 뭐 과속방 지턱이 있습니다. 접하는 사람들이 다 나이 지긋하신 노인분들이시고, 또 아무리 뭐 주변에서 주식을 해봐라 해도 딱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장에 물론 중간에 이때 들어갔으면 많이 먹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미 너무나 많이 과속방 올랐다라는 지턱이 생각에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엄두도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가길,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옳은 방향이었고 잘한 행위였는데 아직 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주식을 그렇게 오래 해보진 않았지만 진짜 저점은 정말 그마저도 얘기가 다 쏙 들어가서 정말 잔잔한 호수 같을 때 그냥 그때 조금씩 모으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등락이 심하니까 저도 막 좀 더 이번 달 건너뛸까? 이번 달에 한 3주 더 넣어볼까? 이렇게 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누구나, 저의 생각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각 개개인이 조직을 이길 수가 없고 세력을 이길 수가 없듯이 개인 위에 저는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이 한낱 얕은 수를 그 세력들이 읽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물량이 없을 때, 지금처럼 막 요동치는 시장이 아니라 없을 때, 잔잔할 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제 주식을 당장 3년, 5년, 10년 안에 뺄 생각이 없고, 제가 60대 정말 근로할 수 있을 만큼, 제 나이에 건강할 때 근로할 수 있을 만큼 다 하고 나서 이제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때 뺄 거기 때문에, 정말 장기 중에서도 장장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여행 갈 돈, 아니면은 어떤 자금, 이런 용도가 있었더라면은 이렇게 접근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번에 하나 더 배운 게 있습니다. 과속방 지턱이 어떤 있습니다. 사람이 글을 썼어요. 남들 샤넬 사고 불가리 살 때 나는 그 돈으로 주식을 샀더니 과속방 나는 그냥 지턱이 샤넬도 있습니다. 불가리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 글이 그냥 푸념하는 글이기도 한데, 중간중간에 그래도 나도 내가
나한테 보상을 조금씩 해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100%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적금처럼 주식을 하나씩 조금씩 소액씩 산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 완전히 뭐 몇 퍼센트의 수익이 달성해 있을 거야 라는 보장을 지금 그거를 믿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가능한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해서 나를 위한 선물을 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너무 크진 않아도 뭐 나를 위한 작은 액세서리, 여행 이런 데는 쓸 수 있는 거니까. 또 너무 악착같이 살고 싶진 않거든요.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한테는 그 악착같음이 묻어나오더라고요. 여유있게 살고 싶습니다. 너무나 뭐 푼수처럼 살고 싶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 악착과 여유, 균형을 적당히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래서 저의 기준을 좀 정해봐야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 이걸로는 나한테 어떤 선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래의 나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나도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나마 몇 년간 위장이 뭐 큰 변동은 없지만 그래도 국장보다 좀 안정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나라는 사실 퇴직 후에 뭐 저축이라든지 그런 연금 수단이 부동산에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다들 노후 대비를 주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미국 주식 시장은 그렇게나 큰 변동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노후 세대들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장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식을 알려주신 분한테 저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그분은 저한테 자꾸 국장에서 이거 해봐라 저거 사봐라 지금 들어가야 된다니까 너 나중에 후회해 좀 이렇게 얘기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셔서 나중에 봤을 때 아 저도 들어갈 걸 그랬어요 아쉽네요 이런 일도 많고 정말 아쉬움이 때론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가끔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분인데 그럼에도 이거는 도박 중독과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때 카지노에서 살짝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카오에 놀러 갔었어요. 마카오에 놀러 가서 친구들이랑 이제
6시 저녁을 먹고 저녁 6시, 7시 이때 들어갔어요. 이제 저는 카지노에서 그래도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게임 룰을 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뭐 바카라도 하고 룰렛도 했단 말이죠. 근데 화장실도 안 가고 물도 안 마시고 정말 몰입해서 게임을 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게임을 하고 친구들은 뭐 이제 숙소 갈 사람은 가고 저는 남아서 게임을 했는데 나오니까 아침 7시인 거예요. 12시간을 내일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게임을 했던 겁니다. 그게 저의 첫 도박이자 마지막은 아니었어요. 그 후에 이제 다른 카지노에도 한번 갔는데 이제 그때는 좀 절제를 했죠.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언가에 빠지면은 좀 돌이킬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12시간씩 이렇게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뭐 카지노도 잘 안 가고 아예 안 가죠. 갈 일도 없고 있어도 어디 여행지 가서 한두 판 정도만 나 딱 이것만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지 그렇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냥 그 도박의 중독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또 느꼈고, 또 제가 어떤 강연장에서 어떤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도박 중독은 그 질병의 명명이 되어 있대요. 그냥 하나의 질병으로 딱 명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게 알코올 중독 이런 거는 물질이 있잖아요. 마약 중독 이런 거는 어떤 물질이 내 몸에 들어감으로써 이 뇌나 어떤 뭐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도박은 물질이 없는데도 뇌에 도파민 활성이라든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뇌신경학적으로 그런 것이 밝혀지고 나서 도박 중독이 이게 뭐 하나의 이 사람이 뭐 의지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냥 뇌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질병이라고 뇌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해요. 그래서 도박 중독은 스스로 끊기가 어렵습니다. 마약 중독만큼이나. 치료가 무조건 필수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저한테 주식을 알려주신 분을 보고 그분의 주식하는 그런 스타일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도박같이 이렇게 빠져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뭐 대놓고 도박 중독 같아요 라고는 말은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타산지석 삼아서 경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분은 오히려 제가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가 정보를 주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근데 그분이 알려주신 것 중에서 옳은 것도 있지만 3개 알려주시면은 하나는 오르겠지만 나머지 2개는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저의 돈을 제가 이렇게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번 돈을 그렇게 누군가의 속삭임에 걸려들고 싶지도 않고, 그분은 또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알려줘서 누군가가 돈을 벌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떤 성취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제 돈을 누군가의 성취감을 이뤄주기 위해서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사 마지막 날이라 여러모로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영상을 틀었는데요. 퇴사 잘 하고 오겠습니다. 가자!